여러분, 혹시 스포티파이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스포티파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실패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스포티파이는 멜론, 유튜브 뮤직, 지니 같은 뮤직 스트리밍 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한편 인도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인도에 일찍 진출했나 보지, 아니 인도 사람들이랑 잘 맞았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딱히 그렇진 않았어요. 스포티파이가 한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인도에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했길래 수백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현지 전략이 인도 사람들한테 먹혔을까요? 오늘은 인도 비즈니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인도에서 스트리밍 강자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도 진출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니디입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 보고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한국 음악 시장의 2.3%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등은 32.8%로 멜론, 그 다음에 유튜브 뮤직, 그리고 지니, 플로우 같은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보면 스포티파이는 거의 사용 안 되고 볼 수 있죠.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늦은 진입. 먼저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2021년 2월에 진출했고 이때는 조금 늦은 감이 이미 있었죠. 멜론과 치니 같은 현지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에 들어온 스포티파이가 이 경쟁력을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늦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진출할 때는 국내에서 개인 요금제는 1,900원, 듀오 두 계정은 16,350원 정도였고 거기에는 부가세 별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요금제가 학생, 개인, 듀오, 가족 이렇게 다양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한국에는 그렇진 않았죠. 이 외에도 스포티파이는 다른 나라에서 광고로 보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스트리밍 저작권료가 미국에 건져 3배에서 4배 높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거만 있으면 괜찮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언어 표기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 제목을 검색할 때는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원래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 제목이 영어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스트리밍 앱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노래가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부족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인도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인도에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어떻고 스포티파이가 인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음악 비즈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에 약 1조 스트리밍으로 2위를 차지했고 올해 2024년에는 볼륨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태티스타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는 스포티파이가 인도 스트리밍 시장의 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도 스포티파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간 건 아니었어요. 스포티파이가 2019년 2월에 인도 시장에 처음 진출했고 그때는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스포티파이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는 한국 시장처럼 인도 스트리밍 시장도 이미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가나, 지오사원, 윙크뮤직 그리고 한가마 같은 현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플랫폼들을 중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많이 팔로우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컨텐츠적인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도 분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스트리밍에는 어떤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제공하는 것이 좀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리우드의 유명한 곡이 스포티파이에 있다고 하면 다른 앱에도 그대로 똑같은 곡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좀 불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티파이가 저렴하기라도 하면 좀 나았겠죠. 그런데 역시 스포티파이가 인도에서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포티파이가 택한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자들과의 소통과 연결, 그리고 데이터였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강력한 브랜딩을 위해서 앱 자체에 사용자들의 청취 습관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엄청 개인화하고 그리고 현지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플레이리스트. 10년 전만 해도 인도는 음악을 직접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듣는 것이 더 흔했어요. 제가 인도에 살았을 때도 비슷했거든요. 거의 불법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 현지 앱들, 가나, 지오사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전통적인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의 편리함을 많이 알려주기 바빴어요. 이렇게 음악 시장이 달라지고 나서 이런 앱들이 거의 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포티파이한테 이득이 됐어요. 2019년에 스포티파이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 이미 길이 어느 정도 닦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마케팅 전략만 약간 조정하기로 했어요. 사용자들의 정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큐레이션 플레이리스트가 곡 방법이었습니다. 이 큐레이션 플레이리스트가 바로 스포티파이의 Unique Selling Point, USP가 되었어요. 지금 선보이고 있는 스포티파이에 There is a playlist for that. 그것에 대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 라는 캠페인이 모든 기분, 활동, 관심사에 맞춰져 방대한 플레이리스트 라이브러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인도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중과 연결될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이 광고가 인도에 대박을 쳤어요. 한번 영상 볼까요? There's a playlist for this. And there's a playlist for that. When life changes tracks, there's a playlist for that. Spotify. 그리고 동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광고표는 모든 도시와 주요 위치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었습니다. 포스터의 광고 코피의 메인 포인트는 재밌는 말장난이었어요. 인도 도시의 일상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는 설명과 기발하고 눈길을 끄는 재생물력 제목들은 타겟 사용자들한테 바로 마음을 잡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스포티파이가 15% 정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화와 현지화. 아시다시피 인도는 언어, 문화, 역사, 요리, 생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정보는 알고만 계시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포티파이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이 다양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등 앱인 가나는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스포티파이는 12개의 다른 언어로 콘텐츠를 출시하면서 반세를 뒤집었습니다.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다양한 언어로 서로서로 음악 듣는 트렌드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어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다른 언어로 음악 듣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힌디어와 영어로 넘어 판자비는 41% 비율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언어로 떠오르고 있으면 타밀어는 2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데시 히트, 판자비 파워, 볼리우드 히트라는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사용자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로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명한 볼리우드 배우 대신에 그 지역 배우와 아티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선호한 음악과 관련된 감정적인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로 인도 전역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팬층을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SNS 전략. 트렌드에 뛰어들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스포티파이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인도의 한 트위터 사용자가 농담으로 삼아 스포티파이 로고와 인도의 인기 있는 비스킷 브랜드 브리타니아 굿데이의 유사성을 담는 트위터를 했었어요. 이 트위터가 바이럴되면서 스포티파이 인도 팀도 이 트위터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 비교를 받아들이고 하루 동안 스포티파이 트위터 프로필은 이 굿데이 비스킷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바이오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이런 유사성밖에 안 보인다 라고 쓰면서 장난스럽게 이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가볍지만 센스 있는 행동은 인도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들이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가 사용자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회사구나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의 IPL의 어마어마한 시장과 팬층을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요. 2019년에 IPL 시즌 동안 스포티파이는 공식 후원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열기를 활용했습니다. 해시태그 하르버르플 플레이리스트, 해시태그 모든 공에 대한 플레이리스트 캠페인은 매 경기마다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총 4시간 동안 250개의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엄청난 참여를 유도했고 445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전략 네 번째, 요금제입니다. 스포티파이의 무제한 다운로드 전략이 인도에서 약효과를 봤습니다. 소비자들은 내가 노래 몇 곡만 들을 건데 왜 모든 곡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지? 라는 의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는 인도에서 인도 사용자들의 니즈와 맞는 15개의 요금제 플랜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인 요금제는 월 119루피, 한국 돈으로 2,000원으로 광고 없는 음악, 무제한 재생 및 오프라인 재생까지 할 수 있는 요금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미니 요금제는 하루에 7루피로 광고 없는 스트리밍은 할 수 있다는 요금제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옵션으로 두 사람을 위한 듀오 플랜, 학생들을 위한 학생 플랜 이렇게 다양한 요금제 현지화까지 했어서 인도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하면 바로 괜찮네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요약을 하자면 스포티파이는 자세한 시장 조사, 뺄 수 없는 서비스의 현지화, 개인화,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광고 및 마케팅 전략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스포티파이의 비즈니스 사례를 보면 인도에서 잘하려면 인도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니즈가 맞게 우리 현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광고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례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인도 광고를 보면 인도 사람들은 좀 더 연결성 있는 스토리 있는 광고로 좋아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도 서비스를 인도에 진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좋을지 이렇게 차근차근 시도를 계속하면서 우리와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첫 번째 비즈니스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스포티파이 인도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약재를 보이는 이유와 한국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멘트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그런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